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지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핫한 부품들로 컴퓨터를 한 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일부 게임에서 인텔이 i9까지도 이겨버리는 라이젠 5 5600X와 함께 비싸지만 가성비인 그래픽카드로 평가받고 있는 RTX 3070을 조합해보려고 합니다. 이 RTX 3070은 컬러풀에서 소개를 의뢰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유롭게 구성을 한 거예요. CPU는 6코어 12스레드의 가장 핫한 라이젠 5 5600X고요. 메인보드는 저렴하게 구성하시려면 ASUS 터프 B550M 플러스, MSI B550M 박격포를 추천드리고요. 넉넉하거나 8코어 이상 12코어까지도 보신다면 MSI B550 토마호크 정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메인보드는 토마호크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컬러풀이 RTX 3070 어드밴스드로 진행을 할 텐데 얘는 간단하게 언박싱도 해보죠. 박스 디자인은 뭐 크게 특별한 구성은 없어요. 이쪽에 이제 약간 홀로그램식으로 해가지고 반짝이가 있고, 그리고 후면에는 각종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아무도 안 읽으시죠. 박스 안쪽을 살펴보면 요렇게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아이게임이라 해가지고 컬러풀이 게이밍 브랜드가 있는데 안쪽에 아마 사용 설명서나 요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야, 불칸이랑 마찬가지로 요렇게 장갑을 주네요. 뭐 그래픽카드를 설치하거나 할 때 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뭐 퀵 가이드 정도가 끝이에요. 안쪽을 살펴보면 요렇게 이제 그래픽카드와,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버도 주네요. 이거 보시면 아이게임이라고 적혀있는 드라이버랑 여기 팁 2개까지 함께 줍니다. 아마 요 팁들로 그래픽카드를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이런 드라이버까지 주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픽카드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약간 각이 져 있는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길이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아래쪽이 RTX 2080 어드밴스인데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30 시리즈가 약간 이쪽이 굴곡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엣지 있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펜 같은 경우에도 무광에다가 약간 이런 곡선도 추가를 했고요. 전면 중앙에서 원형으로 LED가 나오고요. 요거 실제로 보면 꽤 예쁩니다. 후면에는 메탈 백플레이트가 있고 코어부를 덮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컬러풀 그래픽 카드들의 특징, 디스플레이 포트 부에 오버클럭킹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오버클럭이 적용된 바이오스로 바뀌는 거죠. GPU-Z로 확인해보니까 부스트 클럭이 1725MHz에서 1815MHz로 90MHz의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전체 견적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16GB 램에 600W 파워, 500GB SSD를 사용했어요. SSD는 더 늘리셔도 되고요. FHD에서 이 정도면 거의 최상급이죠. 자, 메인보드에 CPU를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쿨러의 경우에는 5600X는 사제 쿨러 사용을 추천드려요. 뭐 기본 쿨러로는 자동 오버클럭인 PBO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소음도 있는 편이니까 한 3, 4만원 정도의 사제 쿨러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간지를 원하신다면 요즘 수냉 쿨러 저렴한 거 많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수냉 추천을 잘 안 했었는데 뭐 요즘은 가격도 워낙 싸지고 웬만하면 보상보험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렴한 2열 수냉 쿨러가 최상급 공랭 수준이니까 뭐 수냉을 가는 게 가격적으로 이득이긴 하죠. 다만 공랭 쿨러는 눈으로 볼 때 이제 팬이 안 돌면 고장난 줄 알잖아요. 반면 수냉 쿨러는 펌프가 죽어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여도 눈으로 볼 때는 뭐 정말 잘 모르니까 정말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비추천하는 편인데, 뭐 어쨌든 뻘지연구소 채널 보실 정도면 이 정도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써머를 바른 뒤에 CPU 쿨러를 얹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CPU 쿨러까지 장착을 했고요. 케이스는 요즘 핫한 다크플래시 DLX21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뻐요. 이렇게 측면도 열리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게 그래픽카드 지지대거든요. 여기 지지대도 있고, 그리고 전면 메쉬 구성이고요. 이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화이트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색상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블랙으로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나 강판 두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측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단을 보면 USB 3.0 포트 말고도 3.1 포트가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기본 펜은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마 RGB로 들어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강화율이고 조립할 때는 아마 이렇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벨크로로 해가지고 선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선 정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깔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수랭 쿨러가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공간이 많이 남는 편이고, 후면의 공간도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선 정리나 이런 거를 잘 못하셔도 되게 조립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만 끼우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가장 특별한 차별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있다는 건데,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나사 홀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만 좀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게 약간 좀 단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위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끝쪽이라던가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약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펜과 펜 사이에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여기 나사를 조여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높인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이스 자체만으로도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처짐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립이 잘 됐는지 한번 전원을 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LED가 나오네요. 뭐 요 정도면 되게 괜찮죠? 정면에 이제 LED가 이렇게 이제 패턴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 상단에 있는 LED 버튼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색상이나 패턴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이 케이스도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약간이 좀 제한적인 사항은 꽤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따로 램 오버클럭을 진행하지 않은 순정 상태인데요. 배그에서는 올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250프레임 가량을 보여줬는데, FHD 240Hz 모니터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 좀 더 잘 나오고 야외에서도 240프레임 이상 꾸준히 뽑아주더라고요. 램 오버클럭을 따로 하신다면 240프레임 방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버워치에서는 렌더링 100%의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는데요. 전투 중이 아닐 때는 300프레임 근처까지도 가지고, 전투 중에서도 240프레임을 거의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적화가 좋은 만큼 퍼포먼스도 잘 뽑히네요. 레데리에서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 100프레임 안팎을 보여줬고요.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인데도 이 정도면 되게 괜찮죠. 옵션 타입을 좀 하면 144프레임으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프레임이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QHD, 4K에서도 물론 기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FHD 고주사일 모니터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리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3080 이상부터는 이제 FHD에서는 힘을 좀 잘 못 내주거든요. 그래픽카드도 잠깐 살펴보면 인게임에서 클럭은 1900MHz 후반대를 잘 보여주는 편이고요. 타인스파이에서는 13718점과 14289점으로 약 5%의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오픈 케이스에서 온도도 측정해봤는데, OC 모드가 클럭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전력은 30W나 더 끌어쓰다 보니까 온도와 RPM 모두 높은 상태고요. OC 없이 그냥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온도 자체는 60도 초반 정도로 굉장히 착한 수준이었어요. 1800MHz 중반 정도가 전성비의 스윗스팟인 것 같고, 소음은 46dB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기판을 한번 살펴보면 커스텀으로 상당히 길게 제작이 되어 있고, GA104 칩셋과 삼성 GDDR6 8GB의 브램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기판이 길다는 점만 빼면 뭐 크게 특이할 거는 없는 구성이긴 합니다. 전원부는 C+3페이지로 약간 강화가 되어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정도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전원부도 어느 정도는 강화가 되어 있고, 소음도 평균 수준이지만 호우 온도는 꽤 낮은 편이고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젠 5 5600X에 RTX 3070을 조합해서 조립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 세대로 따지면 인텔 i9의 RTX 2080 Ti 정도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뭐 흠잡을 곳이 없죠. 그래픽카드에서는 엔비디아가 의외로 착하게 나왔고, CPU에서는 AMD가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뭐 새로 빌드하실 분들은 이 정도로 하시면 FHD에서는 그냥 날아다닐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